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자,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은 커피를 한잔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는 하루, 이틀, 3일, 4일, 지금 사흘 동안에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자,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이틀 동안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기서 이제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우리 증시가 맥을 못 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보고 또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전체가 지금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느냐? 자, 지금 말이에요. 미국은 호재와 악재가 있다고. 호재라는 것은 바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기에서 무역 협상, 이 협상이 이제 타결됐다.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협상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악재라는 것은 바로 경제 지표가, 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지표가 소위 말해서 계속 내려오는 소비가 줄어드는 이러한 악재. 이렇게 두 가지 호재와 악재로 지금 흐름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보면은 이렇게 상반된 이러한 호재와 악재가 혼주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재료를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가 말이에요. US 달러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강세.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국채금리가 소폭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호재,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오히려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지표가 이게 말이야 발표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소비 지표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 지표도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발생한 신규 주택이 있어요. 또 이게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이 있어요. 12월에 신규 주택, 여기에서 이제 판매 건수, 요것이 3.7% 조금 좀 증가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박수. 경제 지표가 다 나쁠 줄 알았는데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이 주택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주택 판매 건수가 오르락 내리락, 여기에 따라서 이제 누구나 다 이 인간의 심리는 돈이 생기면은 말이에요. 돈이 이제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에서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걸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일단 의식주 그러지만은 제일 그래도 집하고 차 바꾸고 이런 거를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좀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그래도 하강하는 게 조금 좀 다시 그렇게 많이 하강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 그러한 예상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제조업 PMI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요거가 이제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서비스업도 또 있어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는 오히려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떨어지고 서비스업은 올라가고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협정 이것이 타결될 거라고 다 예상은 하고 있죠. 그죠? 예상.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들 다 막 올라왔어요. 항상 그러잖아. 주가는 말이에요. 이 주가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소문에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타나. 이제 다 됐다. 뉴스가 빵 터지면은 그때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올랐던 지수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락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야,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조금 좀 악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GE 그러면 제너럴 일렉트릭 이렇게 얘기하죠. GE의 그 최고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라는 것은 2019년이죠. 2019년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회사에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유동성이 악화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기업이라는 것은 컴퍼니예요. 회사가 여기에서 영업을 했어.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났어. 영업이익이 일어나면은 돈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뭐 세금을 내고 나면은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이 되겠죠. 그 순이익이 나면은 여기서 현금이 쌓이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순이익도 줄어들게 되겠죠. 아니면은 손실이 나면은 뭐 여기서 말 그대로 현금이 여기에서 아웃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넣어가지고 운영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설 그리고 또 투자 이런 걸 해야 되잖아. 모든 기업들은 말이에요.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를 해나가야 됩니다. 투자가 없는 기업은 소위 말해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적자가 나도 내년, 후년, 10년 뒤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갑니다. 근데 이 돈이 지금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기록을 하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최고 경영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GE의 주가가 무려 7%나 폭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소위 그 달러 가치,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엔화, 일본의 엔화하고 달러 그리고 골드, 금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자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원화죠. 그죠? 원화가 널뛰기 할 때는 주로 달러를 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금을 사가지고 집에다 재놓습니다. 근데 엔화, 일본이 워낙 외화 보유고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흔들리질 않아요. 일본은 국가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들은 그 좁은 골방 같은데 소위 말해서 한국같이 뭐 32평집 이런 아파트에 살질 않아요.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소위 말해서 두 가족 가가지고 방 한두 칸짜리에 살지 우리같이 3개, 4개 뭐 이런 거 방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다. 그렇지만은 국가는 탄탄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엔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중국 경제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유럽 경제 또한 둔화가 되는 이러한 예상이 되면서 당분간 달러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 정부가 요번에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중국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대한민국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요게. 그리고 베트남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이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여기서 김정은이 비행기가 아니지. 칙칙폭폭 기차 타고 쩍쩍쩍쩍 왔어요. 우리가 여기 북경에 갔다가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냥 통과를 해 버렸어요. 여기에서 중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민대회당에서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 목표치, 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여기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낮췄습니다. 6%에서 6.5%로 좀 낮췄어요. 이게 작년의 목표가 6.5였습니다. 이거보다 낮은 거예요. 왜? 그만큼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위축돼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회의에서조차 목표치를 설정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기 부양, 이게 뭐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정부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정부 돈을 막 풀어가지고 부양을 시켜야 돼.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말이에요. 미국은 바로 소비, 국민들의 소비가 70%. 왜? 국민 소득이 높아요. 이게 미국의 국민 소득이 약 한 4만 몇천 불이야. 거기에다가 인구가 3억 뭐 3천인가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고 인구가 많아요. 중국은 인구가 뭐 14억, 15억인데 소득이 몇천 불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비가 많이 미국은 일어나야 되고, 중국은 수출하고 정부 지출, 이게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줄이든지 감세 조치를 한다고. 세금을 줄이면은 그 줄은 남는 세금을 가지고 재투자들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해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1980년대 이제 이때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어요. 레이건. 요때 레이건 대통령이 쓴 정책이 바로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 세금을 줄여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거노믹스, 레이건 이코노믹스, ECONOMIC 이렇게 레이건은, 그러니까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게 뭐냐? 세금을 해서 이만큼 이익이 났으면은 세금을 이만큼 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요만큼 줄였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나? 재투자해라 얘기야. 재투자. 재투자해가지고 이걸 재투자하면은 고용이 일어나. 고용이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고용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또 수입이 생겨. 또 써. 그러면은 또 여기서 생산한 것이 또 더 많이 생산해져야 돼. 근데 한국은 말이에요. 야, 이거 세금을 감면을 해줬어. 이명박 정부 때. 감면을 해주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 야, 이걸 가지고 재투자한 게 아니라, 야, 이게 현금을 가지고 현금 확보하고 대기업에서 돈이 넘쳐. 감세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넘쳐. 이게 재투자해가지고 계속 공장도 더 키우고 해가지고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경기가 위축됐을 때 쓸 돈을 위해서 비축을 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소위 말해서 미국하고의 반대로 갔죠. 근데 지금 중국이 보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세금 감면 이거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역 전쟁의 칼날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조지고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끝나면은 이쪽으로 조져요. 어디를 조지느냐? 인도. 또 인도를 또 조져. 거기다 또 터키 너 잘 만났어. 지난번에 여기서 이집트 뭐 이러한 거 말 안 듣지? 이제 이집트 이쪽에서도 소위 말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국제 유가 이집트가 아니죠. 사우디 같은 데서 국제 유가 가지고 장난하고, 사우디 뭐 왕자가 또 언론인 여기에 암살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손을 봐줘야 되겠다. 아마 이게 끝나면 하나하나 손 볼 것 같아. 지금 인도하고 터키로 무역 전쟁의 칼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하고 터키, 그러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걸 GSP 제도라고 있어요. GSP. 한국도 옛날에 GSP 혜택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미국에 수출하면은 세금 감면을 받아. 관세 들어가는 걸 감면을 받아가지고 이 GSP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인도하고 터키가 미국에다 수출할 때 GSP 이 특혜를 받아요. 무관세죠, 무관세. 근데 일반 특혜 관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GSP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끝내겠다. 그만해라. 니들 세금 내 임마. 이렇게 이제 막 나가요. 야, 이거 완전히 뭐 한국에다 대고는 뭐 이게 군사비 대내라. 우리가 남북 대치하는 거에 대해서 미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를 더 내라. 거기에다가 또 인도, 터키에 대해서 니들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GSP 혜택을 없애고 관세를 내라. 완전 뭐 깡패도 아니고 말이야. 막 하여튼 없어. 걸리면은 아주 죽는 거야. 그래서 한국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많이 한국은 봐주고 있어요. 왜?
북한의 미사일, 이 김정은이 미사일 뻥뻥 쏴대고 핵실험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중재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뭐 철강 수출하던 거, 알루미늄 이런 거 관세 한국은 제외를 시켜줬죠, 그죠? 그래서 조금 좀 봐주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바뀔지 알 수가 있나? 아유, 참 머리 아픕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하락, 소위 말해서 코스닥 지수가 또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동안에 말이야 매수를 잘하던 외국인들이 슬슬 돌리고 있어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말이야 지난번에 꽤 많이 매수했어요. 계속 이 시장을 1월달 2월달 끌고 올라왔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3월달 들어와가지고 이틀 동안에 약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하는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야, 이것이 왜 얘들이 빠져나갈까? 우리가 이제 MSCI의 모건 스탠리 요 지수 여기에서 이제 중국 여기 지수를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한국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면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머징 국가, 소위 말해서 신흥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이머징 국가에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뭐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가지고 한국 걸 빼가지고 중국으로 이동하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뭐 이렇게 뭐 막 꺾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추세가 꺾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염려할 것은 없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북미 간 또 무역 협상, 미중 간 무역 협상, 그리고 북미 간 관계 개선,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이렇게 뭐 세 가지 이슈가 있었었는데 일단 뭐 북미 간 관계 개선은 결국은 허탈하게 그냥 끝나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중 무역 협상도 이미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뭐 타결이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올라왔던 것이 조금 좀 조정받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지수가 뭐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니에요. 종목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좀 훑어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서 주로 올라간 것이 오늘 보니까 섬유 의복이 많이 올라갔어요. 무려 2.63%. 그 다음에 운수 장비 여기 좀 올라갔고, 오늘 통신업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게 이제 일반 전기 쪽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운송 장비, 이러한 것들이 조금 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뭐 대형주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좀 IT 주 쪽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LG화학도 떨어졌지만 현대차는 2.47%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포스코는 조금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뭐 플러스 모습을 보였지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 소위 말해서 코스닥 쪽에서의 대형주들은 전반적인 이렇게 하락, 소위 말해서 바이오주들은 전체가 하락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지수가 지금 제가 조금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지수가 뭐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뭐 아까 모건 스탠리 이쪽에 자금이 이렇게 빠져서 중국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파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증시의 흐름이 지금 뭐 여기서 2200 지금 여기서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PER이라고 그러죠. PER, 주가 수익 비율, PER, 요게, 여기서 이제, 작년 10월달에 급락했을 때, 요때가 한 7.5 정도 됐어요. 7.5. 근데 여기는 좀 올라왔잖아. 그죠? 여기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10 정도 되는 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요때가 한 1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 근접을 해 있다. 따라서 우리 지수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 바닥을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지수를 봤을 때 바닥 확인은 거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가 여기에서 쭉 내려오다가 10월 달에 또 급락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중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가 눌러주는데 이게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그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면은 6일 날이죠. 미국 시간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베이지북도 공개하니까 거기에서 또 어떤 그 얘기가 나올 건지 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호재와 악재 이게 참 불분명해요. 미중 무역 협상 이게 호재인데도 이게 지금 또 미리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큰 호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북미 여기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여기에서 그 협상이 결렬이 돼 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그 정상회담이 결렬은 됐지만은 그렇다고 또 이게 또 악재도 아니에요. 왜? 이게 뭐 아주 끝났으면은 서로가 여기서 뭐 헐뜯어야 되는데 헐뜯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렇다고 북한에서 또 뭐 막 그냥 미사일 또 핵실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지만은 나쁜 게 아니고 좋지만은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 대두가 돼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관망의 장세가 대두가 되면서 우리 지수가 흘러나가고 있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시황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인공지능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공지능을 우리가 매매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요거는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3월 6일이 오늘이 3월 6일이죠. 그죠? 이렇게 두 종목이 나와요. 빅데이터에서 윌비스하고 에코바이오 매수 신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샀어요. 또 여기서 에코바이오 여기 에코바이오하고 윌비스를 딱 샀어요. 지금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지금 산 게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2,700만 원. 그러니까 현금이 약 한 7천, 약 한 8천 정도가 남아 있어요, 현금이.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같이 지금 장 중에 우리가 그 유튜브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한 250명,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아프리카 TV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한 250명, 도합 500명이 오픈한 지 오늘 유튜브에서는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어제 아프리카에 했었어요. 테스트 한번 해보느라고. 그래서 500여 분이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앞으로 제가 보니까 이런 추세라면은 머지않아 한 3,000 정도 이상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런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그 테스트를 한 4개월 정도 해보니까 여기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한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요걸로 가지고 따라서 매매를 해보세요. 그런 게 한 3,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따라 하면은 요게 한 300만 원 정도, 3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 100%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매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매수한다. 그럼 한 3종목에서 5종목. 그 다음에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한 3에서 2종목.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금. 뭐 종목이 내가 5천만 원인데 다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뭐든지. 이게 장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장이 상승장일 때와 하락장일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을 100이라고 쳤을 때 일단은 50을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고 주식은 50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상승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나갑니다. 현금 비중을 20%, 10% 이렇게 남기고 또 풀로 해가지고 주식이 100%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하락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일 때까지는 현금이 거의 100%가 돼 있다가 턴할 때 여기에서 현금을 베팅을 하면서 이렇게 늘려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현금을 줄이고 주식을 늘려나가죠. 이게 주고 나서 하나 100%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자기 매매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현금을 일단 3천에서 5천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월 최소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방송에 무료 공개방송을 9시에서부터 장 끝나는 3시 30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8시 정도면은 방을 오픈하겠죠.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 왜? 프로그램에 의해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가지고 오늘 뭐 손실 뭐 한 12만 원 정도 조금 좀 나 있죠. 이게 1억을 가지고 매매했었는데 1억 지금 약 한 550만 원입니다. 이게 1억 100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입력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면은 분명히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참 이거 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자랑 안 하면은 이 카페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카페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내냐 그러면은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여기에 보면은 총 카페 회원님들이 5,000명이에요. 5,360명. 근데 수익 난 게 여기에서 쭉 보면은 회원 수익률 자랑 무려 1,170, 그러니까 약 20%야. 20%.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통 말이에요. 95%가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 5%가 여기에서 수익을 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5천만이에요. 그죠? 5천만. 5천만인데 주식 인구가 약 10%, 500만 정도 돼요. 500만 명. 그런데 여기서 25%만 수익을 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5천 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25 뭐 한 250명 정도, 250명 정도가 여기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10%면 500명이잖아. 그죠? 5%면 250명. 근데 여기는 다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20%가 수익이 났다는 것은, 그리고 이 수익이 나는 게 자기 스스로 제가 이거를 팔아, 이거를 사라, 팔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을 합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저런 종목은 저렇게 한번 매매해보세요.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아니면은 제가 교육한 종목을 자기가 진입해가지고 분할 매수 정확하게 하면서 매매해서 수익을 냈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고 나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누죠. 자, 여기서 한번 수익률 자랑 1170번 한번 여기 쭉 봅시다. 이게 제가 이제 몇 개 좀 읽어봤어요. 여기 태현도, 여기서 뭐라고 썼냐, 오늘 수익 전부 정리했습니다. 보니까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지금 3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일 동안에 한 게 517만 원이에요. 뭐 하여튼 어찌됐든 뭐 금액이 500만 원 수익 냈으니까 꽤 많이 냈네.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낼지 그거는 조금 좀 가 봅시다. 자, 거기에다가 1166번 여기 쭉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오늘 수익 냈어요. 자, 매일 강의 듣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수익이 나네요. 차근차근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주식을 대하렵니다. 70만 원씩이나 수익 냈어요. 70만 원. 이정숙님. 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LB 세미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서 40만 원, LB 세미콘에서 28만, 노바렉스에서 뭐 9천 얼마. 참 이렇게 말이야. 수익을 사람이 참 이게 대단한 게 자기 이제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1164번. 수익.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누적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 수익 냈네. 3월 4일 날 180만 원. 3월 5일 날 여기 이렇게 44만 9천 원 합쳐서 228만 원. 오늘은 좀 손실이었네. 그죠?
이 손실을 나고 팔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제 방송을 듣기 전에, 제 카페에 오기 전에는 손실이 나면은 머리가 깨져도,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원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팔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싶으니까 팔고 딱 챙겨서 200만 원을 수익을 내셨네. 하여튼 대단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1154번. 이 수익을 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1154번 봅시다. 54번 3월 6일 수요일 수익 자랑. 자, 종목 HLB 분야 바이오 항암제 보유기간 약 1에서 2달 대응 금일 급락 발생하여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 매도하고 종가에 들어가서 다시 매수하였습니다. 손실을 줄인 건 크지 않지만 얼마나 떨어질까 계속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앞으로 급락 발생 시 일단 매도하고 추이를 보면서 재매수 시점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65만 8천 087원을 수익을 냈어요. 자, 요거 한번 매매 기법. 자, 제가 뭐라 그랬냐. 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일단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요.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뚝 떨어져. 그러면 이제 분봉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뻔히 보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또 작아. 쫙 해. 귀도 조금 좀 귀도 좀 크게 해주자. 눈을 좀 크게 이렇게. 자, 여기를 쫙 보고 있어. 쫙 보고 있는데 여기 내려와. 그럼 이거 멍청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헛배운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야, 요거 내려오니까 여기서 잘라. 여기서 일단 컷. 우리 컷 하잖아. 컷 잘랐어. 그러고 나서 확정. 소위 말해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누가 합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죠?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기서 잘랐어. 그러다가 쭉 내려왔어.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밑꼬리를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꼬리를 이렇게 달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돌 때 다시 사. 여기서 재매수. 재매수하는 거야. 여기서 컷 잘랐던 거를 여기서 재매수해. 그러면 요만큼 세이브를 구한다 이거야. 세이브. 손실 났던 거를 오히려 줄이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도 금액이 이거보다도 얼마나 떨어질까 계속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잘랐다가 돌 때 다시 샀다. 비록 여기서 이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셨죠? 예.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1164번을 했나? 64번 했네. 그 다음에 이제 54번 3월 요거 했나? 큰 학생 했구나. 큰 학생.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53번이 있어요. 요것도 수익 인증합니다. 요거 또 잘 읽어봅시다. 대표님 강의와 초이님의 글과 더불어 많은 가르침이 있어 공부하고 동영상 다시 돌려보며 서두르지 아니하고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하니 수익이 나네요.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가지고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78만 원이나 수익을 냈어요. 78만 원. 900만 원어치. 그러니까 9%야.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거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야. 가다가 딱 꺾이면 잘라먹고 내가 적당한 선에서 잘라먹고. 왜? 여러분들 옛날에 그러지를 못한 이유가 종목을 찾지를 못해서 그랬어요. 자, 내가 이 종목을 팔고 나면은 다음 종목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샀어요. 이 종목이 지금 수익이야. 뭔지는 좌우지간 난 모르겠어요. 이 종목을 샀는데 이게 수익이야. 근데 이게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이거를 수익을 실현하고 나면은 다른 종목을 다시 사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자기가 고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면은 귀동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팔고 계속 뻗튕기다가 다시 내려와서 원금에 여기 왔다가 또 다시 오히려 손실로 또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하잖아. 올라가다가
두 가지예요. 올라갈 때 적당선에서 파는 방법이 있고 꼭대기를 보고 여기서 딱 서가지고 야후 야후야 하고 딱 하고 내려올 때 여기서 파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것이 더 좋냐 나쁘냐는 답이 없어요. 뭐 이거는 매수세가 올라올 때 팔으니까 쉽게 팔리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꺾여가지고 내려오면은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 받치는 게 약하니까 내가 팔면은 확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건 없어요. 주식은 말이에요. 이혈령, 비혈령이야. 귀에 걸면 귀골이고 코에 걸면 코골이야.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만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낸다. 이렇게 팔 수 있는 강한 용기. 그것은 바로 다음 종목을 여기에서 첫째, 교육을 하면서 종목을 받아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번째, 교육을 받고 나니 자기가 종목을 보인다 이거야, 이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채팅에다가 누가 그렇게 쓰셨대? 자, 지금은 말이에요. 막 보여요. 야,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신봉사가 눈을 뜬 거야. 눈을 빡 떴어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그냥 퐁 들어가고 나서 아버지가 눈 뜨듯이 딱 떠버렸어. 야,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야. 소위 말해서.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야. 종목이 보인대. 막 보인대.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남은 10년, 저는 30년 동안을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제가 그러잖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구하지도 못하는 거다. 제가 몇십 년을 쌓아온 자료가 책꽂이에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또 리마인드 합니다. 왜? 시간이 10년이 지난 거, 20년이 지난 거, 그리고 또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보던 거,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 이제 또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굉장히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그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보니까 1118번 여기에서 아주 사연이 좋은 것만 쫙 읽어드려요. 작년부터 시작한 초보. 자, 이게 잘 읽어봅시다. 작년부터 시작한 초보 수익 인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시작한 초보 투자자입니다. 평소 유튜브 경제 채널을 보는 게 취미 생활이었는데 대표님 영상이 쏙쏙 들어오게 되고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원님들은 매매 기법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대표님의 글로벌 시황, 마음가짐, 과욕 억제, 쓴소리 이런 멘탈 바로 잡아주는 강의가 너무나 좋아서 늘 챙겨보게 되네요. 작년에 손실로 물린 종목도 있지만 올해는 스윙 기법으로 짧게 수익을 내보게 되네요.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제가 하는 매매 기법은 CMA 계좌에서 현금을 모은다. 상승 추세 종목을 눈여겨본다. 글로벌 악재나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을 때 CCI9을 보며 분할 매수한다. 목표 수익 달성 시 일단 매도하고 다시 생각한다. 회원님들도 꼭 대표님 강의 보시고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주옥 같은 정신교육에 집중하세요. 야, 진짜 많이 아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수익이 얼마죠? 340만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340만 원. 이거는 자기가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골라주고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느낀 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심리야, 심리.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심칠, 심이 7이요. 그 다음에 기교가, 기술이 3이라고 그랬어요. 심리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잃으니까 이 마우스에서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손절이 마우스가 눌러지지 않잖아. 손실이 커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게 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쭉 한번 보세요. CCI9. 근데 CCI9이 꼭 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많이 쓰던 게 세 가지를 많이 썼어요. 첫째가, 엔빌롭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CCI를 쓰고, 세 번째가, RSI도 썼어요. 옛날에 여기에서,
다른 것도 뭐 쓰는 것도 있었지. 근데 제가 제일 편한 게 이거예요. 뭐든지 기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편하고 운영하기가 제일 좋은 거. 하락장에서는 요거 세 개 다 씁니다. 알았죠? 나중에 하락장에서 대처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먹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먹고, 행보장에서도 먹고, 다 먹는 거야. 상승장, 하락장, 행보장, 이렇게 다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승장에서는 많이 먹고, 하락장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공이 쭉 떨어지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뚝 계속 떨어집니까? 땅에 탈때가 안 붙죠? 반등이 나와요. 그럼 요 반등이 나오는 걸 먹고, 또 떨어지다가 또 반등 나오는 거 먹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낙폭 과대 종목을 따따따따 먹는 그러한 매매 기법이 내가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은 안 가르쳐줘. 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면은 머리가 뽀개져. 폭발해. 폭발. 아직 들어가는 용량의 CPU 용량이 작은 데다가 남은 10년, 20년, 30년을 해온 거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며칠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쟁이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조금 좀 기다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좀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봅시다. 어떤 거를 보냐? 요거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쭉 설명하면서 몇 가지 10가지 뭐 이런 거 지켜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뭐를 하느냐? 바로 요거예요.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 요때 10월 달에 슬럼프에 팍 묶여가지고 이 주가가 말이야. 잘 오다가 10월 달에 좀 반등하다가 그냥 빵 내려왔잖아. 그죠? 이게 10월 달에 폭탄 맞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심리가 마음이 다 쪼그라들었어. 뭐 첫째가 매매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손실이 나니까 이게 완전 떡실신 돼가지고 누워버린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매매를 좀 할 줄 아는데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었어. 자신감. 이런 분들, 이게 다 슬럼프예요. 슬럼프. 그러면 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슬럼프를 이겨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슬럼프를 오지 않게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지 않게 자꾸만 만들어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모피가 아니라 머피의 법칙. 자, 이상하게 내가 하는 것만은 안 돼.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죠? 내가 하는 경우가 안 돼. 소위 말해서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풀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고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또 돈을 잃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초이나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장을 먹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 우리 미소님도 그렇고. 근데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솔짝 모으다가 한 방에 톨딱 털어가지고 제로가 되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공든탑이 무너지면서 허탈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게 이제 사람이 그러고 나면은 마음에 슬럼프가 옵니다. 그래서 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요번에 10월 달에 아마 슬럼프가 와가지고 극복하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잘 들어요. 이 슬럼프는 시장 흐름에 맞춰 대응하라. 슬럼프가 되게 오는 게 어떤 그 경우가 오냐 그러면은 지수가 급격히 변동을 할 때,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할 때, 아니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할 때, 이때 슬럼프가 많이 옵니다. 왜? 갑자기 변화가 확 일어나요. 우리 사람도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독감이 걸리고, 우리가 겨울에 오면은 독감 예방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사람의 환경이 급변하니까 갑자기 그냥 확 적응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요게 시장 흐름에 맞춰 대응하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약세장이야 이게 이제 쭉 내려왔으면은 약세장, 약세장이라든가 또 조종장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승이야. 상승. 이때가 뭐예요? 하락이야. 하락.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화가 될 때, 여기에서는 이때는 대형주를 사야 돼. 대형주를 사가지고, 대형주가 소위 말해서 이게 주도주가 돼요. 대개 보면은 주도주가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번에 봤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 이걸 봤잖아. 얘들이 그냥 바닥에서 끝없이 올라가. 팍 올라가. IT주를 다 가는데 다른 거는 안 가.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 소위 말해서 상승장에서 지수가 올라가면 대형주가 간다. 따라서 대형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장인데 그 테마나 하고 앉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소외. 그러니까 이 상승장에서는 테마주나 이런 거 개별주 이런 거는 손대지 말고 웬만하면 대형주 이런 쪽으로 주도주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일 선두에 나가는 놈이 많이 나가는데 거의 대형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갔어. 그리고 하락을 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정을 소위 말해서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이게 진입을 할 때 이때는 소형주를 해야 됩니다. 소형주, 대형주 하면 안 돼요. 소형주, 그리고 개별주라는 것은 작으면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큰 거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요거에 관심을 두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때는 기관이나 하든가 외국인들도 자금을 대형주에서 빼가지고 왜 얘들도 이제 수익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형주나 개별주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 이걸 또 여기서 사가지고 투자라고 들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대가리 깨지는 거지 뭐 이렇게. 꽉 처박혀가지고 그냥 거꾸로 그냥 대가리 깨지는 거야. 이때는 소형주 개별주 위주로 단기 매매 사고 팔고 쉬고 사고 팔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종장 끝판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조종장 끝판에 왔어요. 이게 조종장.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단기 매매를 병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선취매를 해야 돼. 선취매. 어떤 종목? 대형주를 서서히 모아야 돼. 왜?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가요. 서서히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선취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단기 병행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죠. 이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기는 게 있어요.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있다가요. 1년이 지나도 기어요. 이게. 왜? 주가라는 것은 올라갈 때 여기서 사야지. 이게 뭐 무슨 바닥? 무슨 뭐 골든 바닥? 이게 골든 바닥이 아니라 사람 피 말리는 바닥이에요, 이게. 이거는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여러분들이 이게 피 말라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있어봐요. 여러분들 죽습니다. 주가는 항상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여기서 늘어날 때 이때 진입을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시세를 먹어야지. 여기서 1년 동안을 바닥에 기는 놈을 사가지고 잠자는 놈을 사가지고 들고 앉았다가는 같이 자는 거야. 슬리핑이야, 슬리핑. 아셨죠? 자, 그리고 일단 두 번째, 보수적인 투자 자세를 가져라. 자, 슬럼프가 오게 되면은 손실이 나요. 그죠? 여러분들 되게 손실이 나니까 슬럼프가 오지. 수익이 났는데 슬럼프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실이 나니까 슬럼프가 오니까 이 손실 복구를 빨리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야.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수든 고수든.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매매를 하려고 그래. 이러면은 더 깨집니다. 왜? 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깨져요. 이때는 여기에서 잠시 소위 말해서 매매를 일단 멈추고 심호흡을 해. 푹 심호흡을 하면서 조금 금액을 줄여요. 최소한 금액을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하는데 손실이 뭐 3천만 원이 나가지고 지금 7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이 7천을 가지고 또 다 넣어가지고 하다가 손실 3천을 복구하려고. 그러다가 또 물리면 또 2천 또 깨져. 그럼 5천 돼요. 2천 또 깨지면. 이러면 또 뭐예요? 신용 쓴다고. 신용 쓰다가 또 깨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깡통 이렇게 된다고. 깡통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7천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금액을 한 2천만 원 가지고 가세요. 2천. 왜? 여기 5천은 딱 일단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손실이 3천이 났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돼 있다고. 그럼 2천을 가지고 매매하면서 뭐 300도 내고 200도 내고 해가지고 수익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 이게 사람이 다 저도 해봐서 알아.
자신감이 딱딱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이쪽에 있는 금액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자, 2천 가지고 한 것을 3천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4천으로 늘리고, 5천으로 늘리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손실 났던 거를 다 찾고 다시 원금 1억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제 얘기가 110%가 맞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손실이 일어나면은 금액을 줄이고 우선 마음을, 심호흡을 아랫배에다 그냥 팍 주고, 맞죠? 자, 너무 주지 말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도주를 공략을 하라. 주도주.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많이 떨어진 놈이나 돌아다니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올라가겠지 하는 고점 여기서 생각해가지고 요쪽에 가가지고 이런 거 사면 안 돼. 계속 안 올라가, 이런 놈들은. 왜? 워낙 여기서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천원짜리가 올라가가지고, 뭐, 5만원이 됐던 놈이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만큼 오니까, 야, 또 5천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런 놈들은 벌써 큰 시세를 줬어. 그러면 어떻게? 다른 시장에 에너지가 있는 그러한 종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봐서, 요번에는 보니까, 야, 저쪽에, 뭐, 어느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쪽으로 쏠리더라. 그러면 전기차 쪽에 여기에서 일단 그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잘 매매하려고 또 찾아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테마만 쫓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도, 소위 말해서 어느 게 방향이, 소위 말해서 주도가 어느 쪽이냐. 예를 들어서 뭐 차화정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냐, 여기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한때는 자동차 화학 정유가 잘 가가지고 차화정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냐, 이렇게 그쪽으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잃지 말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여기서 1억을 가지고 매매해가지고 7천으로 깨졌어. 이게 이러면 3천이 여기에서 깨지니까 마음이, 심이 여기가 팍 무너졌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워런 버핏의 규칙은 절대 원금을 잃지 마라. 원금을 잃으면 안 돼요. 원금을 잃으면은 힘이 흩어진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 1. 이게 룰 넘버 1이라고 그래요. 규칙 1을 잊지 마라.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원금을 잃지 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이 화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잃지 않으면은 결국은 벌게 돼 있고 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얼마를 벌겠다를, 또 얼마를 수익을 내겠다를 생각하지 말고 잃지를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근데 이 사람이 참 안 그래요. 되게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은 수익 내야지, 이렇게 들어가지, 나 잃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고수와 하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고수는 말이에요, 이 종목을 딱 살 때 얼마를 먹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얼마가 내려오면은 내가 잘라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내가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여기 한 9,500으로 500만 원으로 밀리면은 내가 500 손실 보고 나와야 되겠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 하수들은 말이야, 이걸 생각을 안 해. 야, 1억 들어갔으니까 2배는 먹어야지, 2억은 먹어야지. 아유, 참 대가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말이야. 이 욕심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수는 절대 그러질 않아요. 내가 1억을 샀어. 뭐 얼마 먹고는 이거는 운명에 따라, 소위 말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먹고, 뭐 1억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내든 2천만 원을 내든 그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맡겨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가 여기에서 내려오면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스크 관리를, 위험 관리를 먼저 하고 들어간다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종목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수익 낸 종목도 있고, 이거 꼭 오셔가지고 이 인공지능 매매 월 200만원 제가 벌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용돈을 벌든 200만원 3천에서 5천 가지고 매매해가지고 용돈을 2천만원 용돈을 쓰든, 아니면 가족들하고 소고기를 사 먹든 무료로 와가지고 일단 배워보세요. 아셨죠? 자, 다음에 이제 종목 쪽으로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야. 뭐니 해도 여러분들은 종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던 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시장에 흘러가는 이런 거예요.
제일 바보가 뭔지 알아요? 종목 상담하는 거. 그거는 아유 참 저럴라고 주식하냐? 야 종목 상담하려고 주식하려고 같으면 하질 마라. 하질 마. 사질 말고 차라리 떠나거라. 어디로? 주식시장에서 떠나서 은행에 갖다 예금을 해요. 뭐 종목 상담이야. 이거는 갈까요?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를 뭐 가지고 있는데요. 아유 그럴 능력도 그런 판단의 능력이 없으면 그걸 뭐하러 미쳤다고 사가지고 그저 기동량으로 말이야. 아셨죠? 자 오늘 보니까 리뷰. 자 삼양식품. 야 오늘 올라간 거 보면은 삼양식품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엠빌로 소위 말해서 요런 종목은 바로 요런 게 딱 나타나 가지고 요렇게 그죠? CCI가 여기서 딱 했어요. CCI를 나중에 RSI로 내가 바꿔볼게. RSI나 CCI나 조금 좀 뭐 이게 그 깊이나 또 늦게 오느냐 요거의 차이야. 여기서 이제 샀어요. 이게 왜 이래 삐뚤짝해? 이게 마음이 삐뚤면은 이게 흔들리더라고. 자, 이 쫙 꺼요. 여기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런 종목은 간다. 결국은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이 제가 영상에 쭉 풀어놓은 거. 그게 여러분들은 책을 뭐 개뿔도 공부도 못하면서 책만 뒤 살라고 그래. 보면은 뭐 대표님 책을 뭔 책을 읽었으면 좋을까요? 뭔 책은 뭔 책이야. 내가 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거 읽고 영상을 20번 30번을 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책을 읽으면 알 것 같아. 개뿔도 모르면서 말이야. 책을 읽어야 몰라. 영상을 말이야 이명 소리가 나도록. 아까 어떤 분이 그러대. 이명이 나가지고요 병원에 다녔는데 계속 들으니까 대표님이 이명 소리 나도록 들으라고 해서 계속 들었더니 이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병이 났어요. 그게 거꾸로 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말이야. 이것도 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던 게 유닛 테스트. 여기 보였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유닛 테스트 이것도 쭉 여러분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 오늘 올라갔던 게 쭉 얼마나 오늘 유닛 테스트가 아니다. 에스폴리텍 요거는 이제 하려고 했던 거네. 에스폴리텍 어디 갔어? 에스폴리텍. 자 에스폴리텍 어제 여기서 했었어. 그죠? 야 이게 지금 얼마나 올라갔었습니까 여러분들? 에스폴리텍 여기에서 쫙 올라갔던 게 무려 퍼센트로 올라간 게 7%로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제 대웅도 마찬가지야. 대웅 여기 대웅 또 여기 있네. 대웅도 오늘 장중에 올라간 게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5% 올라갔어.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있어. 자 또 하나 있더라. 상하 요거 한번 보시고. 상하 프로텍. 자 상하야 상하 프론테크. 자 여러분들 요거를 잘 봐요. 여러분들 일연기 배우는 거야. 자 요거를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요 종목을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요 정도에서 얘기했어요. 여기 빠졌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자 여기서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쭉 눌러줬을 때 여기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 좌우지간. 하여튼 뭐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쭉 내려와서 어쨌든 간에 바닥을 쳤어. 그러고 나서 이게 쭉 올라간 게 오늘 거래량이 불끈 쏘면서 이게 쭉 당겨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눌러줬을 때 소위 말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다가 눌림목에서는 샀을 때는 분할 매수하면은 거의 수익이다. 이게 8%나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근데 요거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못하는 게 에스폴리텍이라는 이거 가지고 또 헤매고 앉았어. 자 어제 여기 줬어요. 이렇게 줬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자꾸 흘려. 자 여기서 제가 자 이 위치에서 수익 낼 확률이 높다. 매수를 했을 때 100%는 아니에요. 80% 정도. 80%라 해서 80%. 그러면 여기서 살 때는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을 사면은 여기다가 1,500만 원을 사라 그랬어. 그리고 또 이게 만에 하나 밀렸어.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이거는 왜? 사람에 따라서 마이너스 10이면 뒤로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 5까지는 내가 조금 견딜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그 정도면 사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얼마야? 800을 사라 그랬어. 그럼 나머지 또 700만 원 또 있어. 그럼 또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사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샀어요.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이게 다 샀는데 또 내려오면 어떻게 돼? 그때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샀어요. 3-4번. 그러고 나서 밀렸어. 그러면 손절을 내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창 때려놓고 말이야. 지금 여기서 한번 봐요. 장중에 몇 % 내려왔습니까?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 장중에 6%밖에 안 내려왔어요. 6%. 아우, 내가 참 그래 놓고 뭐 손절을 했어요, 말았어요. 그게 누가 손절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 지금 말을 내려온 게 마이너스 6%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1차 샀고, 그럼 여기서 2차 샀고, 2차를 사야지. 2차를 사든지 아니면 더 기다리든지 3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여기서 저는 손절을 했어요. 뭐 했어요? 배운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배운 대로 안 하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정신줄 놓지 말아요. 제발. 여러분들의 돈, 니꼬르, 피. 돈이 뭐예요? 마니. 피가 뭐예요? 블러드. 돈은 곧 피다. 근데 이 피를 말이야 막 뽑아가지고 버려? 아, 나 환장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누구야? 저기 부자 엄마. 저기 어디 있냐 그러면 부자 엄마는 저기 텍사스 있어요. 텍사스에서 접속을 해. 달라스 있는데. 그래서 이게 손실이 나서 이 신랑하고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배우느라고 막 머리 깨져요. 그 여기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사고, 자 다시 그러면 내가 다시 정정을 해주겠어. 3천을 가지고 1,000만 원만 사. 왜? 심히 일단 여기서 자신감이 생겨야 돼. 1,000만 원만 사. 그리고 만약에 밀려 마이너스 10% 밀리면 또 1,000만 원을 또 사. 그리고 또 1,000만 원 마이너스 10% 밀리면 1,000만 원 또 사. 그러면 여기서부터 샀을 때부터 10% 20% 밀려요. 20% 밀리는 거는 하락장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두 가지 경우야. 하락장인 경우가 아니면은 갑자기 악재, 돌발 악재나 수급이 꼬여가지고 확 밀어제키는 경우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금액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종목은 내려와요. 저의 손은 마이너스 손,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손인 것 같아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게야.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 분명히 이렇게 마이너스 10 자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3천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들어가. 그러면 아까 5%가 아니라 10%로 팍팍 해놔. 그래서 이게 수익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자기가 아까 슬럼프에 빠졌던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종목 가봅시다. 시간이 빨리 됐네. 자, 간단하게 그냥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다 생각하고, 자,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쭈쭈쭈쭈 내려와가지고 옴니 시스템은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옴니 시스템. 자, 옴니 시스템 여러분들 요거 뭐 어떻게 매매해라. 그거는 영상에 내가 다 있다 그랬어요. 영상을 10번 이상 보면은 다 됩니다. 간단하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눌러주고 올라가면서 눌러줬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거래량 터지고 또 여기에서 딱 보면은 CCI가 빠졌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거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매 방법을 어떻게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처음 듣는 분들은 저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영상을 봐요. 카페 가입하고 그리고 카톡 오시면은 몇 번 영상을 봐라. 거기에 이게 있어요. 자, 다음 유닛 테스트. 잘 적어. 유닛 테스트 이 종목. 자, 여기서 보십시다.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그죠?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갔어. 딱 눌러줬어. 그러면 이게 CCI9이 빠졌어. 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답이라고는 없어.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며,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수익을 나올 거며, 영상에 다 있다. 그 다음에 애경 유화라고 있어요. 애경 어디였어? 애경 유화. 자, 애경 유화 쫙 한번 봅시다. 종목이 좀 많아. 설명해 줄게.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걸 해야지 돈을 벌지, 그죠? 배워야지 돈 벌지. 배워야 산다.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딱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CCI9이 뜩 빠졌어. 이런 거는 상승장에서 소위 잘 나와. 하락장에서는 또 하락장의 기법이 또 있다 그랬어요. 이거 뭐 허건달 이것만 써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의 기법,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의 기법, 횡보장에서는 횡보장의 기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거는 와서 남은 30년, 20년을 공부한 거를 며칠 사이에 다 배우려면
도둑이지 도둑. 예.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를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다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무 1시간 4분이 넘어가네.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질환지교. 질환지교가 어디 갔어? 여기 있었는데, 질환지교 시큐리티. 자, 질환지교 시큐리티를 보니까 이게 100%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요. 주가가 쫙 올라가서 옆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빵 눌러줘가지고 여기가 폭 빠졌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소위 말해서 요게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수수께끼가 안 내 거. 이렇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면서 배워라. 오케이? 다음 대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허벌나게 공부 준다. 머리 아프게 주는 머리 아프게 완전히 헷갈리게 준다. 예. 자, 대현이라는 종목이 있어. 이 종목도 이게 쫙 땡겨 올리네. 그죠? 자, 여기서 보니까 주가가 그냥 줄쫙. 자, 여러분들 여기서 딱 느낀 게 뭐예요? 잘 올라가던 놈이 여기서 딱 이렇게 꺾여졌어. 근데 여기서 CCI가 빡 빠졌어. 이것도 딱 해서 CCI가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휘리릭 올라가더라. 그럼 요 놈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CCI가 빠졌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갈까 내려올까 수수께끼. 예.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며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며 그거는 바로 영상 속에 있도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다우 기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공부 다 하세요. 밤을 새. 나도 이거 골라내느라고 아주 그냥 죽다 살아. 다우 기술. 여러분들 이거는 주는 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 같지 선생님은 이거 준비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눌러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빠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오겠지 그죠?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며 올라갔을 때는 산 거를 어떻게 할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르쳐준 대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자, 방송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좋아요 안 눌렀으면 다시 확인하시고 댓글 여기서 또 누르시고 그리고 중간에 말이야 광고가 나오는데 커피 한 잔 하는 여유도 안 가지고 그냥 스킵시킨 사람들은 돈 못 벌어. 양심에. 알으셨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칩니다.